자, 이제 판구조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지진대라 그래.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화산대라 그래. 그런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대체로 화산도 많이 일어나더래. 지진과 화산이 분리된 지각 변동이 아니라 동일한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쭉 찾아봤더니 있잖아.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환태평양 지역.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디? 서쪽으로 북쪽에 쿠릴 열도, 일본 열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쪽으로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환태평양 지역이라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거기 또 지진이 많이 발생하거든. 세계적인 큰 산맥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거기를 조산대라 그래. 로키,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 이런 데를 일컫는 거야. 여기는 공통적으로 지각 운동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를 변동대라 그래. 변동대. 처음에는 이게 왜 지진이나 화산 활동 큰 산맥들이 왜 만들어진지 몰랐어. 이걸 알아내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걸렸냐면 약 70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 대개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960년대 말에 70년대 초에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으로 정식화가 됐어.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일본하고 미국. 미국은 워낙 학문이 많이 발달한 나라고 일본은 왜 그랬을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은 많이 죽거든. 그래서 세계의 지각 운동을 전부 다 판과 지구를 덮고 있는 널따란 판이 한 10여 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진도 발생하고 충돌하면 솟아오르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큰 산맥도 만들어지고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판구조론으로 이론이 정식화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공통적으로 판의 경계야. 특히 일본은 어디? 태평양 판하고 아시아 판하고 충돌하는 경계 지역에 있어. 그래서 거기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고. 10여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해가지고 어때? 박살나버렸지? 일본이 몇만 명 죽었잖아. 그거 왜 뭐 때문에 그랬어 그거? 지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해일이 덮쳐가지고 한 40m 높이 해일이 덮쳐가지고 원전이 쑥대밭이 돼버렸지. 그래서 원전이 폭발해가지고 원전 폭발했나? 아무튼 방사능 누출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잖아. 그 둘레는 아직도 사람이 못 들어가. 사람도 몇만 명이 죽었다고. 근데 왜 원전을 거기다 지었을까? 멍청하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조금 이따 공부하면 알겠지만 일본의 동쪽은 지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야. 일본의 서쪽은 오히려 지진이 잘 안 일어나. 우리나라 동해안 있잖아. 일본 서쪽이 우리나라 동해 쪽이지 그쪽은 지진이 오히려 발생 빈도가 좀 적어. 서쪽에다가 이 원전을 건설해야 되는데 동쪽에다 건설을 해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 그때는 판구조론을 몰랐어. 그 원전을 짓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판구조론이 나온 거야. 안타깝지. 그래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썼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거기서 지진이 발생해버린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일까 아닐까? 아니야?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아.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 있잖아. 5점 얼마짜리. 그거는 몇백 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지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경험을 한 거야. 갑자기 아파트가 막 흔들렸지. 깜짝 놀랐잖아. 근데 그런 건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진이야. 그때 지진의 크기가 5점 얼마 정도 됐거든, 규모가. 근데 일본은 그거하고는 그런 지진은 일상적으로 그냥 아무 데서나 발생해. 길 가다가 점심 먹다가 지진 발생했다 그러면 5점 얼마. 우리나라 같은 그 발생했던 정주에서 발생했던 지진, 그 정도 지진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무덤덤하게 받아들여. 후쿠시마 지진은 그 지진의 1000배야, 1000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 크기지. 자, 어쨌건 이러한 이론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야. 이 사람들 이런 결론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자, 일단 암석권이라는 거 보자. 암석권, 연약권을 구분해보자고. 연약권. 뭔가 연약하다는 의미겠지. 여학생들, 여자들 보고 연약하다 그러잖아. 약한 거야. 암석권은요, 뭐야? 단단한 고체로 돼 있어. 이거는 약간 물러 터졌어.
연약권이 밑에 있고 암석권이 위에 있어. 이 암석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판이라 그래. 판. 판은 지각만 일컫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놨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각이야. 그리고 지각에다가 상부 멘틀의 일부분, 가장 위쪽 부분을 포함해. 그래서 요 경계까지가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어. 이렇게 많이 흔들려? 지진을 하는 거 아니야?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하고, 이 암석권이 이퀄 뭐다? 판이다. 이게 판이다. 자, 판 그러면 지각만 지칭하면 안 돼. 지각에다가 상부 멘틀의 최상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모호면이라는 거 들어봤지, 중학교 때. 모호면은 뭐야? 지각과 멘틀의 경계 부분. 요게 모호면이야. 그러니까 요까지가 판이고, 모호면은 판 내부에 있는 경계야. 그러니까 판은 모호면까지다 이러면 틀려. 알겠지? 자, 다시 모호면은 어디? 지각과 멘틀의 경계. 여기가 모호면이야. 여기가 모호면. 모호면이고, 판은 지각에다가 멘틀 최상부까지 합쳐야 돼. 그러니까 모호면은 판의 중간에 있는 경계야. 알겠죠? 자, 그러면 암석권 밑에는 뭐라고? 약간 물로 터져 있는 거 연약권이라는 게 있어. 이 연약권은 뭘로 돼 있냐면 유동성이 있는 액체는 아니다. 고체야. 그래서 유동성이 있단 말이야. 유동성이 뭐야? 약간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완벽한 고체가 아니라 뭐 생각하면 되냐면 순두부 생각하면 돼.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액체라고 하지는 않아. 유동성이 있다, 흐름이 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대류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 멘틀의 대류가 여기서 일어나면 멘틀이 여기서 움직인다고. 얘가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면 이 위에 있는 암석권이 어때? 판이 연약권 2를 떠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판 운동의 원동력이야. 이게 판 운동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써. 바로 멘틀의 대류, 즉 연약권의 대류가 바로 판 운동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알면 돼. 자, 그리고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 일반적으로 보면 판이 대륙판도 있고 해양판도 있고 그래. 대륙판이 두꺼워. 이렇게 많이 솟아올라 있는 반면에 밑으로도 좀 밑으로 내려가 있어. 깊고 높고. 그래서 대륙판이 두껍고 해양판은 좀 얇아. 근데 밀도는 있잖아. 대륙판하고 해양판을 비교를 해보면 밀도는 대륙판이 작아.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을 하잖아. 그럼 해양판이 밑으로, 대륙판 밑으로 파고들어 버려.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일본이야. 일본은 태평양판이 해양판이거든. 아시아판은 대륙판이야. 태평양판이 아시아판 밑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야. 비스듬히 파고들어. 나중에 가서 또 공부를 자세히 할 거야.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자고. 세계적인 판의 분포야. 복잡하지? 자, 이걸 다 외우기는 좀 힘들어. 자, 힘든데 우리 태평양 있는 지역을 좀 눈여겨보자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데는 판이 있잖아. 세 개가 겹쳐 있어. 요렇게 해서 유라시아판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태평양판. 태평양판이 진짜 크지? 그리고 요 가운데 또 낑겨져 있는 게 필리핀판이 요 가운데 딱 끼어져 있어. 요 태평양판의 해양판이야. 어디로 파고드냐면 북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파고들어. 그래서 유라시아판 밑으로 팍 파고드는 거야. 파고들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지진과 화산활동, 마그마가 발생을 해. 그래서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생기는 거야. 일본 열도가 생기지. 일본 열도는 얘를 충돌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육지를 만들고 솟아오른 거야. 그래서 일본 열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 조그만 게 필리핀판이라 그랬지. 요게 태평양판이 북서쪽으로 가면서 필리핀판도 밑으로 또 파고들어. 그러면 여기 필리핀 열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호상 열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파고들거든. 이렇게 해서 호상열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지. 호 모양으로. 그래서 이걸 호상열도다 그래. 호 모양으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열도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돼. 그리고 태평양판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북서쪽, 남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남아메리카 판이 이거거든. 남아메리카 판하고 충돌하겠지. 그럼 여기에 솟아올라. 뭐가 생겨? 그럼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생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북아메리카 판이 태평양판 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여기서 또 충돌을 해. 충돌을 하면서 솟아올라. 뭐가 생겨? 안데스 산맥이 생겨. 로키 산맥이 생겨. 자,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이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인데, 인도 대륙만 보면 요게 인도 대륙이야. 인도 대륙이 옛날에 어디 있었냐면 고생대 말까지 남극에 붙어 있었어. 저 남극에 있다가 중생대부터 계속 올라온 거야. 한 1억 년, 1억 5천만 년 동안 올라왔어. 그래서 이 인도, 이게 인도야. 인도가 중국하고 충돌을 하는 거야. 유라시아하고. 아시아하고 충돌을 해. 경계 부분에 산맥이 생기는 거지. 무슨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대략적인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 보자. 자, 밑에 기본 문제 하나씩 풀어보자고. 자,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지구는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되어 있고, 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뭐라고 한다? 판구조론이라 그래. 판구조론.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계의 큰 지진이나 화산대나 화산대의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며 어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됐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고 여기가 모호면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판이야. 요게 암석권 판이지. 밑에는 여기는 연약권. 대륙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두껍지. 해양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해양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경계는 모호면이고 이렇게. 그랬죠? 1번 연약권은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판은 지각과 멘틀 전체가 아니라 전체라고 하면 안 돼. 멘틀의 최상부라고 하면 돼. 3번 연약권은 상부 멘틀의 두께와 일치한다. 그런데 상부 멘틀은 어디서부터가 상부 멘틀이냐면 여기서부터가 다 상부 멘틀이야. 쭉 밑으로 쭉 내려가 한참 내려가. 이거 상부 멘틀이야. 그러니까 연약권도 상부 멘틀의 일부분이야. 상부 멘틀의 일부분이 연약권. 그것보다 더 위쪽이 상부 멘틀은 여기까지네. 미안. 여기서부터가 상부 멘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부 멘틀은 연약권뿐만 아니라 위에 암석권까지 일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어. 상부 멘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상부 멘틀. 지각은 굉장히 멘틀에 비해서 아주 작지. 자, 3번. 그래서 3번은 틀렸지. 4번 연약권은 판의 이동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니지. 연약권이 판을 이동시키는 거야. 연약권이 흘러 이렇게 하면 이동을 해. 그럼 그 위에 판이 떠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틀렸죠? 5번 판의 두께는 어느 지역이나 일정하다? 그래. 대륙판은 두껍고 여기 대륙판은 두껍고 해양판은 얇고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나눠져 있고 지각 변동이 판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네. 판의 이동 방향이나 속도는 다 제각각이야. 다 달라. 자,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아서 가볍다. 맞죠?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판. 아니지. 10여 개의 판으로 덮여 있다 그랬어요. 틀렸지. 연약권은 유동성 있는 물질로 이루어졌다. 맞죠? 4번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 맞지? 그 다음에 태평양판은 해양판에 속하는 거야. 해양판이야.
해양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멘틀의 상부라고 하면 되겠지? 맞는 거야? 자, 5번. 판 구조론에 의하면 지구 표층부인 암석권은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 판의 이동 기억,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은 각기 다르겠죠? 맞죠? 판이 이동하는 이유는 지구 자전이 아니라 뭐다? 멘틀의 대류, 연약권의 대류라고 하면 돼. 연약권의 뭐다? 대류다.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활동, 지진활동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 다음 거 실전 문제는 집에 가서 풀으세요.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기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이 그림에다 표기를 한번 해보자고. 요 밑에가 암석권이고 요건 밑에는 연약권이네. 여기 연약권. 연약권은 대류를 한다 그랬어. 이렇게 대류하는 모양이 그려져 있지. 이렇게. 연약권 이렇게 쓰자고. 자, 이렇게 이동을 해.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 여기는 열이 많이 집적이 돼 있어. 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열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원소가 핵분열을 해. 마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 핵분열을 해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걸 발전에 이용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열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멘틀이 뜨거워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올라와. 올라오면서 일부분이 마그마 상태로 흘러나와서 식어. 그럼 뭐가 돼? 해양지각이 돼. 해양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밑에서 밀어 올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어. 이런 식으로. 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해저산맥이라 그래. 볼록하게 솟아있으니까 산맥이 있을 거 아니야. 산이 높다랗게. 그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 그래. 해령이라고 쓰일 적이 해령. 해령 네 자로 하면 해저산맥이야. 해저산맥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밑에서 멘틀 물질이 이렇게 밀어 올리니까 솟아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일부분은 흘러나와서 식어서 마그마 상태로 흘러나오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멘틀 물질이 양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해양판, 해양지각이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떠가는 거야. 같이 떠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연약권의 멘틀의 대류가 여기서 만들어진 해양판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장력이라 그래. 장력. 장력은 당기는 힘.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다. 반대말은 횡압력. 횡압력은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장력이 작용을 해서 가운데가 딱 쪼개져서 골짜기가 생겨.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갈라놨지. 여기 그림을. 가운데 생긴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면 열곡이라 그래. 열곡. 찢어질 열자에다 골짜기에서 해령 사이에 여기에 열곡이 발달해. 열곡. V자 열곡이라 그래.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됐다가 딱 쪼개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해양지각은 어디서 생겨? 해령 열곡 부근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거야. 어떻게 생성돼? 밑에 있는 연약권의 물질이 밑에서 올라오다가 일부분이 마그마 상태로 흘러나와서 식어서 해양지각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여기 볼록하게 솟아있는 지점을 해령이라 그래. 여기 해령, 여기 볼록하게 솟아있는데, 그래서 이 해령에서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제일 젊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뜨거운 물질이 계속 올라와. 화산활동이 활발해. 그 다음에 이제 연약권이 이렇게 쭉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 암석권, 판도 같이 떠서 같이 이동을 해. 그러다가 연약권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연약권이 식거든. 식으면 밀도가 커지겠지.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이렇게. 얘도
쭉 가다가 식으면 밑으로 가라앉아. 태평양의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억 년 정도 걸려. 여기서. 이게 만약에 태평양이다. 그러면 태평양의 서쪽 판은 어디로 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일본 쪽으로 간다고, 일본 쪽으로. 그러면 여기는 유라시아라고 치자. 이거 유라시아라고 써봐. 그 다음에 이거는 태평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태평양 판이 아까 봤지? 어느 쪽으로 이동해?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유라시아 판하고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밑으로 이렇게 연약권의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러면 태평양 판이 이동하다가 요 대륙판하고 만나면 밑으로 파고드는 거야, 이렇게. 파고들면서 사라져,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태평양 판이 유라시아 판, 해양판이 이건 대륙판이지.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파고든다 그랬지? 파고들면서 지각을 끌고 들어가. 그럼 여기 수심이 깊겠지? 쑥 파고 들어가니까 쑥 들어가 버려. 뭐가 만들어져? 해구가 만들어져. 해구. 해구는 바다 중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을 해구라 그래. 그 다음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비스듬하게 여기에 뭐가 발생하냐면 마찰이 발생을 해.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또 마그마도 만들어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위쪽으로 뚫고 올라와, 이렇게. 그럼 뭐가 되겠어? 화산활동이 일어나겠지? 화산섬이 만들어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을 뭐라고 한다? 호상열도. 호 모양으로 태평양을 서쪽 방향으로 서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열도가 되는 거야. 이 호상열도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일본, 혹은 필리핀, 이런 거 대표적인 호상열도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상열도가 한 개만 만들어지진 않겠지. 쭉 이어져 있겠지. 여기도 호상열도, 여기도 호상열도. 그러면 해구는 호상열도를 따라서 쭉 열을 지어 있거든. 같이 나란하게 만들어져. 일본 열도 따라서 무슨 해구? 일본 해구. 필리핀 열도 따라서 무슨 해구? 마리아나 해구가 나 있어. 같이 이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비스듬하게 이렇게 파고들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곳,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베니오프대라 그래. 베니오프존 그래. 베니오프대 그래. 비스듬하게 파고들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야. 여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해. 그러면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깊은 지진을 뭐라고 하냐면 신발 지진이라고 하고, 신발 지진. 진원의 깊이가 얕은 지진은 천발 지진이라 그래. 신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깊다. 천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다, 이런 뜻이야. 얕을 천자야. 심해, 천해. 똑같은 말. 심해는 깊은 바다, 천해는 얕은 바다. 그러니까 요 부근에 있잖아. 신발 지진이 발생하고 해구 부근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해. 자, 여기는 신발 지진. 여기는 해구 부근은 천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왜? 비스듬히 파고드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일본이 여기 있으면 일본의 동부하고 일본의 서부하고 어디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 일본의 동부, 서부 중에 서부가 진원의 깊이가 깊지.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피해가 적겠지. 피해는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하고 누가 피해를 많이 줘? 얘가 피해가 커. 피해가 크다고. 왜? 피해가 커. 왜? 진원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지표면은 거리가 가깝다고. 지표면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가 크지. 그래서 일본의 동쪽은 항상 지진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일본의 서쪽보다는 동쪽이 지진의 피해가 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후쿠시마 원전을 어디다 만들었어? 여기다 만드는 거야. 여기다 후쿠시마 원전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안 되겠지. 원전은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해안가는 큰 강 근처에 만들어야 돼. 만들려면 필요해서 만들려면 서쪽에 여기 만들어야 돼. 그래 진원의 깊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안전하지. 요걸 몰랐어, 지을 때는. 다 짓고 나니까 1년 있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딱 발표를 한 거야.
우둔하지.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을 텐데 안 들은 거지. 그 전에도. 자, 이런 현상이 어디에도 생기냐면 이쪽 부분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 파고들지? 이렇게. 해양지각이 이렇게 파고들어. 그러면 여기는 유라시아, 태평양.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붙여서 유라시아라 그래. 유럽과 아시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아메리카 되겠지? 응? 아메리카 쪽으로도 파고든다고. 그러면 여기도 베니오프존이 만들어져. 여기도 마찰이 많이 발생하겠지? 그럼 마그마가 또 뚫고 나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여기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막 밀어젖히니까 솟아올라. 큰 습곡 산맥이 만들어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습곡 산맥이 뭐다? 로키 산맥하고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은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도 역시 파고드니까 뭐가? 해구가 발달하겠지. 여기 해구가 여기 발달해. 안데스 산맥 따라서 무슨 해구? 칠레 해구가 나 있어. 안데스 산맥 따라서. 오늘 집에 가서 사회과 보도를 딱 펴면 이런 모양이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딱 나타나지.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볼게.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새로 생기면서 갈라지는 곳, 장력을 받아서 갈라지는 곳,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총칭해서 발산경계라 그래. 발산이 뭐야? 퍼져나간다 이런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판과 판이 모여들지. 이거 그죠? 여기도 판과 판이 모여들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인다라는 뜻으로 수렴경계라고 불러. 여기는 수렴경계야. 이렇게. 둘 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어. 특히 발산경계에서는 천발지진, 지진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마그마가 뚫고 나올 때, 지표면을 뚫고 나올 때 이런 데서 지진이 발생을 해. 그래서 얕을전자, 천발지진만 발생을 해. 그런데 수렴형 경계에서는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해. 다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발산 경계에서는 무슨 힘? 장력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지각의 나이가 어때? 젊지? 그 다음에 수렴 경계에서는 발산 경계에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수렴 경계에서 밑으로 파고들면서 사라지지. 해양 지각의 나이는 어떻게 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게 쌓이고 여기는 얇게 쌓여.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 나이도 해양 지각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진다.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밑으로 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설명이 이제 끝났어. 거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설명이 돼 있는가. 55페이지에 넘기면 그림이 하나 있을 거야. 표가 있고 그림이 있지?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 자, 요 밑에 중앙에 이제 지도가 하나 있는데 세계 지도야. 여기 보면 우리나라고 여기 일본.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아시아지. 요렇게 해서 아시아. 이렇게 해서 아시아가 되는 거죠. 좀 여기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네. 아시아고 요거는 오세아니아가 딱 눈에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아시아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 있네. 여기 이제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지도가 뭔지 보이지? 그리고 여기 일본 있고 이렇게 일본.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는 인도죠. 인도. 이렇게 돼 있네. 인도 모양이 좀 이상하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그려놨어.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그려봤어. 자, 어떤 그림인가 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지. 대륙이 충돌하는 수렴 경계를 뭐라고 하냐면 충돌형 수렴 경계라 그래. 자, 쓰세요. 충돌형 수렴 경계. 이렇게 쓰세요.
수렴 경계는 있으니까 충돌형만 쓰자. 이렇게. 대륙지각이고 이거 대륙지각이고. 그래서 여기가 인도하고 중국하고 충돌하는 지역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중국, 여기는 인도. 인도 대륙이 옛날에 어디 있었냐면 고생대 말까지 저기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어. 고생대 말까지. 근데 중생대 초기부터 계속 위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적도를 통과해서 중국하고 충돌해서 그 충돌한 경계 부분이 솟아올랐어.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뭐야? 히말라야 산맥이야.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수렴 경계.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확대를 시켜놨네. 어느 부분이야 여기? 어느 부분을 확대시켜 놓은 거야? 일본 있는 대로 확대를 시켜놨지. 자, 일본도 수렴 경계이긴 한데 대륙 지각과 여기는 해양 지각이 충돌을 해. 여기는 대륙 지각은 뭐 유라시아죠? 유라시아고 여기는 해양 지각은 뭐지? 태평양이지. 됐어? 여기도 쓸까? 어떤 대륙? 인도 대륙하고 그 다음에 중국 혹은 유라시아라고 하자.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하는 경계 지역에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은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위치를 표기를 해놓은 거고, 여기는 유라시아하고 태평양판하고 충돌하는 데죠. 태평양판이 충돌하면 어떻게 된다고?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비스듬하게 여기 마찰이 많이 생기지.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발생해서 뚫고 나오면 호상열도가 형성이 되지. 이렇게 해서 생긴 호상열도는 일본이 해당되는 거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그려놓은 거야. 자, 이것도 수렴 경계고 이것도 수렴 경계야. 이 수렴 경계는 충돌형 수렴 경계라고 하고, 이 수렴 경계는 섭입형이라고 합니다. 섭입형. 자, 섭입형이라고 쓰세요. 섭입형 무슨 뜻일까? 파고든다 이런 말이겠지.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면서 충돌한다. 얘는 그냥 수평면상에서 누가 하나가 파고드는 게 아니라 마치 파고드는 것처럼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의 수평면상에서 만나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기 해구도 만들어지지. 일본 열도 옆으로 일본 해구가 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수렴 경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수렴 경계의 특징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 이 섭입형 수렴 경계에서는 당연히 여기 화산 활동 활발하게 일어나지. 그 다음에 지진도 보면은 요 부분, 해구 부근에서는 천발 지진, 그 다음에 대륙 쪽으로 가면 신발 지진, 천발 지진이 다 발생을 해. 그래서 여기는 화산 활동도 활발하고, 그 다음에 지진 활동도 당연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둘 다 일어난다. 근데 충돌형 수렴 경계에서는,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진만 발생을 하지. 보면은 옛날에 TV에서 보면은 네팔이나 이런 데서 지진 발생해서 사람들 많이 다치고 그랬잖아. 근데 화산 폭발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봤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쨌건 이 충돌형 수렴 경계의 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아까 요 그림상에 나타났던 히말라야 산맥이나 그 다음에 알프스도 대표적인 충돌형 수렴 경계야. 자, 요거는 이제 섭입형 수렴 경계야. 섭입형 수렴 경계의 예는 뭐가 있을까? 여기 있던 일본, 필리핀 등의 호상열도, 아시아의 동쪽에 있는 호상열도에 해당되는 것, 즉 태평양의 서쪽 부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쿠릴열도 이쪽. 그 다음에 태평양 동쪽도 섭입형 수렴 경계지. 거기에 뭐가 있어? 칠레, 안데스, 로키. 그래서 여기에서 태평양 서쪽은 주로 호상열도가 발달하고 태평양 동쪽은 안데스 산맥이나 로키 산맥이 발달하지. 안데스, 로키. 이런 게 발달하지. 여기 나와 있는 히말라야나 알프스 이런 걸 뭐라 그래? 충돌형 수렴 경계에서 뭘 받겠어? 횡압력을 받겠지. 그러니까 지층이 휜다고. 그래서 습곡을 심하게 받아. 그래서
습곡산맥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 습곡산맥. 대습곡산맥.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습곡산맥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안데스 로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습곡산맥에 해당된다. 자, 그러니까 서비평 수렴 경계에서는 습곡산맥도 생기고 호상열도 해구도 만들어져. 근데 충돌형 수렴 경계에서는 뭐만? 습곡산맥만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가 없지. 당연히 해구가 발달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차이점 뭐 있다? 여기는 화산활동이 없고, 여기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고, 지진은 양쪽 다 발생하고. 자, 대충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어떤 내용인지? 자,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 지웁니다. 지도 중앙의 오른쪽 부분이야. 이렇게. 자, 여기 뭐야, 이거, 그림이. 딱 보니까 이거 아메리카네. 이렇게 해서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북아메리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북아메리카, 알래스카. 여기는 이제 대서양이 되겠네, 여기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됐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유럽. 여긴 유럽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아프리카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다가 뭐야? 대서양이야, 대서양. 대서양 중앙해에 이렇게 위치한, 여기 뭐지?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대서양 중앙해령을 표기를 해 놓은 거야.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을 확대시켜 놓고 그림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이거. 해령이지? 발산경계, 여기는 중앙해령. 꼭 대서양에만 있는 거 아니지? 중앙해령은 태평양에도 있고 인도양에도 있고 웬만한 바다는 다 있지. 이 발산경계에서는 당연히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밑에서 이렇게 뜨거운 멘틀 물질이 자꾸 올라오잖아. 그래서 얘가 마그마로 흘러나와서 식어. 마그마 상태로. 그래서 화산활동이 여기는 활발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자, 그 다음에 지진도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지각이 쩍쩍 갈라지겠지? 그러면 지진도 당연히 발생을 해. 근데 여기는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아까 수렴형 경계에서는 파고드니까 대륙 쪽에는 진원이 깊은 신발 지진과 해구 쪽에는 진원이 얕은 천발 지진이 같이 발생하지. 근데 여기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해.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볼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대서양 중앙해령인데 중앙해령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어. 해령이 여기 중앙해령 두 개가 끊어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령이 이동하고 있네. 이렇게. 해령 중간을 가로지르는 끊어진 단층, 이걸 뭐라고 그런다? 변환단층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자, 변환단층 여기 있어요. 여기 변환단층입니다. 그래서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를 중간을 가로지르는 지각이 끊어진 거. 이거를 변환단층이라 그래. 변환단층의 특징. 자, 이렇게 딱 끊어보니까, 요 위에 있는 판하고 요 북쪽에 있는 판하고 남쪽에 있는 판이 어때? 이동 방향이 반대지? 그럼 어때? 마찰이 심하다고. 마찰이 심하면 뭐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해.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 판과 판이 반대로 엇갈리면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변환단층에서는, 뭐가 주로 발생한다? 여기도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해.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있잖아,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 자, 그럼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판의 경계가 두 군데가 있네. 어디? 아까 충돌형 수렴 경계와 이 변환단층. 이 변환단층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또 뭐라고 써놨냐면 보존경계라고 써놨어. 보존경계.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야. 딱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만 변환단층이야. 요것도 단층이긴 한데 요거는 변환단층이란 용어를 안 써.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엇갈리는 부분만 변환단층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왜 보존경계라고 하냐면 화산활동이 없기 때문에 마그마가 흘러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새로운 지각이 안 만들어져. 새로운 지각은 어디서 만들어져? 발산경계에서 만들어지지? 여기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화산활동이 없기 때문에 마그마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암석이 생길 일이 없어.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지각의 소멸은 어디서 일어나? 수렴경계죠? 파고들면서 밑으로 들어가 버리지? 멘틀로 쑥 들어가서 멘틀에 포함돼 버린다고. 그래서 지각의 소멸이 일어나지. 그래서 여기는 지각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존경계라고 불러. 보존경계에서는 천발지진 그리고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그 요 그림, 지도 밑에 보면 또 그림이 또 조그만 거 또 하나 있지? 열곡대라고 적혀 있을 거야. 자, 열곡대가 뭐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을 말하는 거야. 중앙해령 사이에도 V자 열곡대가 있지? 근데 중앙해령은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이잖아. 거기도 열곡대가 있지만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열곡대가 또 발생을 해. 열곡이라는 거는 딱 중간에 쪼개진 큰 V자 모양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야. 이게 쭉 이어져 있어. 대륙판과 대륙판이 현재 갈라지는 곳이 있거든. 거기가 어디냐면 케냐 있는데 빅토리아 호수 있고, 거기 뭐 킬리만자로 산인가? 거기 있나? 그건 잘 모르겠다. 아무튼 거기에 호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 케냐 있는데. 지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호수들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요게 이렇게 갈라지잖아. 여기에 뭐가 차여 있겠어? 물이 차여 있겠지? 물이 차 있다고. 그래서 큰 호수들이 만들어져. 대륙이, 아프리카 동쪽의 대륙이 갈라지고 있어. 그럼 나중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시간이 지나면 바다가 되는 거야. 현재는 호수지만. 근데 이제 점점점 대륙 지각이 이렇게 갈라지면 가운데가 물이 많이 차면 바다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 중앙해령이 생기는 거야. 아직은 생기지 않았어. 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는 열곡대.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이렇게 쓰세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표로 한번 가볼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자. 수렴형 경계.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곳,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곳도 있다 그랬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 섭입형.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은 충돌형. 거기다 한 번씩 쓰고 머릿속으로 암기하세요. 자, 여기서는 파고들면서 천발지진, 신발지진이 다 발생하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활발 없음. 이거 뭘까, 이거? 여기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여기는 없대. 이건 뭐야? 화산활동이죠, 이거는. 화산활동이 되는 거지. 여기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여기는 화산활동이 없다. 그리고 그 예도 표기를 했어. 아까 다 설명했던 거지. 자, 그 옆에 있는 표가 붙어 있는데 선생님 좀 나눠 설명하고 있어요. 발산경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 여기를 뭐라고 한다? 해령이라고 한다. 해령.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중앙해령, 인도양 중앙해령 다 있어.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은 동아프리카 열곡대고 둘 다 V자형 열곡이 만들어져. 그렇지만 여기는 해령이 발달하고 여기는 아직 해령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해령이 된다. 바다가 되면 더 넓어져서. 둘 다 천발지진 화산활동을 활발한 건 공통점.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아까 이야기했죠? 변환단층을 말한다 그랬지? 새로운 판이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판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화산 활동이 없다는 이야기야.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식어서 암석이 돼야 지각이 만들어지지. 그럼 마그마 활동이 없기 때문에 지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화산 활동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화산 활동이죠. 화산 활동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는 화산 활동 둘 다 활발. 자, 이것도 화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표적인 예는 산안드레아스 단층. 영화로도 나왔지. 산안드레아스. 어디 있어 이거? 미국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쪽에 있어. 원래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를 가로지르는 거잖아. 그럼 바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 바다 밑에는 무수히 많은 변환단층이 있어.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 아, 여기 있네. 자,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해령이야. 이건 변환단층이고, 해령 변환단층. 해령 변환단층. 해령 변환단층이 바다 전체에 걸쳐가지고 다 분포하지? 이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건 해령이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이 선은 변환단층이고, 전체 바다에 걸쳐서 다 있다고. 이렇게 변환단층이. 여기 아프리카, 대서양도 그렇지만 태평양도 해령 있고 변환단층 있고, 해령 변환단층, 해령 변환단층이 계속 이어져 있어. 근데 특이하게 있잖아. 북아메리카 이쪽에 육지에 변환단층이 노출이 돼 있어. 육지에. 그래서 그거에 여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야. 변환단층이 육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제 판 구조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자, 넘겨보세요. 10번. 가로 안에 알맞는 명칭, 지형의 명칭을 써 넣어라. 판의 경계면은 대략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멘틀 대류의 상승 운동이 일어나는 곳은 해령이라고 해도 되고, 발산 경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해양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는 곳, 발산 경계라고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양지각이 소멸되는 곳, 여기는 해구 부근이죠. 해구라고 해도 되고, 또 수렴경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수렴경계 혹은 해구 부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해령의 중간에 발달한 해령과 해령 사이를 가로지르는 단층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 이런 단층, 변환단층. 그래서 이것은 변환단층. 변환단층은 해령의 중간에 발달한 단층이며,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리면서 천발지진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 아까 대륙판 길이 충돌하는 것은 거대한 뭐가 만들어져? 습곡산맥이 만들어지죠?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이곳을 뭐라고 한다? 대륙판 길이 충돌하는 것을 충돌형 수렴경계라고 한다. 충돌형 수렴경계 라고 한다. 11번. 중앙해령에 발달한 단층이래. 무슨 단층? 변환단층. 자, 여기 보면 요거 해령이야. 여기가 해령.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지? V자 열고. 요건 해령. 어떻게 이동해?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해령이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가로질러서 단층이 생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진이 가장 활발한 곳은 어디다? 해령과 해령 사이에 중간에 엇갈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면서 마찰이 굉장히 심하다고. 여기서 마찰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한다.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딱 어디까지만 변환단층? 여기서 여기까지만 변환단층. 그래서 1번 변환단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B와 C 사이. 됐나요? 12번. 해양판과 대륙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X. 옳은 거 공표. 1번. 태평양판은 해양판이다. 맞죠? 2번.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무겁다. 맞아? 밀도가 커.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면 누가 밑으로 가? 해양판이 밑으로 가. 이제 둘 다 맞는 거네. 자, 이렇게 됐고. 대륙판은 대륙지각을 포함한다. 맞지? 대륙지각과 맨틀의 최상부. 해양지각은 해양지각과 맨틀의 최상부. 두껍기는 누가 두꺼워? 대륙판이 훨씬 두껍죠. 해양판보다. 그러나 밀도는 해양판이 크고. 그 다음에 4번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누가 밀도가 큰 해양판이 침강을 한다. 파고든다 이런 말이지. 대륙판이 아니라 해양판. 해양판이 침강을 한다. 13번.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 그랬네. 자, 여기서 멘틀의 대류가 올라오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판이 퍼져나가고 있네. A 부근은 어디야? 여기는 발산경계, 해령이죠. 자, 그래서 요 부근은 해령이고, 여기 해령이고, 해령에서 시작해서 양쪽 대륙 쪽으로 가면서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지. 자,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기지.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식으면서 지각들이 만들어져. 맞죠? 장력을 받기 때문에 열곡. 장력이라는 건 잡아당기려면 양쪽으로 멘틀의 대류가 이 대륙 해양 지각을 끌고 간다고. 양쪽으로 딱 분리시킨단 말이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지, 멘틀의 대류가. 그래서 장력이죠. 가운데가 딱 쪼개져서 V자 열곡이 생기지. 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퇴적물이 두껍겠어? 퇴적물은 얇지. 어디로 가면서 두꺼워진다? 대륙 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두꺼워진다. 왜? 여기 있는 지각이 나이가 많은 거잖아. 여기 있는 지각은 나이가 적은 거고. 그지? 틀렸지. 대숙곡 산맥은 충돌형 수렴경계나 섭입형 수렴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땡. 이제 15번. 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봐라. 대륙판과 해양판이 이동하여 만나면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므로 대륙판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침강하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곳. 여기를 뭐라 그래? 베니오프존이라고 하죠. 베니오프대. 오프대. 혹은 베니오프존 그래. 화산활동과 지진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16번. 다음은 각 판의 각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형태를 나열하였다 그랬네. 수렴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이 다 발생하고, 발산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보존 경계에서도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암기해야 됩니다. 몇 번? 2번. 수렴 경계에서는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파고드는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점점점 들어가지. 진원의 깊이가. 17번. 그러면 해양지각의 두께와 연령, 해저 퇴적물. 해양지각의 연령이 이쪽으로 가면서 많아지고 퇴적물도 이쪽으로 가면서 커지네. 그러면 A 부근에 뭐가 있겠어? 해령이 있겠죠? B 부근은?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퇴적물 두께도 얇고. 그럼 B는 퇴적물 두께도 두껍고 지각 연령도 많네. 뭐야? 해구죠, 해구. 그러면 어디서 생겨서? A에서 생겨서 B에서 소멸되지. A하고 B가 바뀌었죠. 요건 A라고 해야 되고, 요거는 B라고 해야 되고. 니은 A에서는 V자 열곡, 해령이 갈라지면서 V자 열곡 생기고, 요거는 해구가 형성된다. 맞죠? A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해구에서는 파고들면서 양쪽에서 밀지, 횡압력, 거꾸로 됐네. 멘틀의 대류는 해령에서 상승하고 해구에서 하강한다. 맞지? 니은하고 리을이 맞네. 18번. 자, 우리나라 부근이야. 여기 우리나라 있고 일본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무슨 판? 이렇게 해서 요게 통째로 유라시아판이야. 유라시아판. 이 유라시아판은 동해까지 포함한 거야.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야? 요거 태평양판이죠?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드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파고들면서 점점점 이쪽으로 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지. 한반도는 지진의 발생 빈도가 많지가 않아. 맞는 거야. 판의 경계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이 정도 되면. 몇백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맞죠? 3번 이 지역의 마그마는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발생한다. 네.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해령이야. 해령이 밑에 있을 때는 멘틀 물질이 압력이 높잖아. 깊으니까. 그러다가 위로 점점점 멘틀이 상승하잖아.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지. 왜냐면 지각이 위에서 누르는 무게가 작아지잖아. 지표에 가까이 오면. 그러면 얘가 용융 상태로 바뀌어 버린다고. 그래서 마그마로 흘러나오는 거야. 멘틀 자체는 부분 용융돼 있지만 액체가 아니야. 고체라고 한다 그랬어. 멘틀은. 연약권은 고체야. 근데 바깥으로 흘러나왔을 때는 마그마 액체 상태로 흘러나오는 거야. 멘틀에서 밑에 있을 때는 압력이 높고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분 용융 상태에 있다가 완전 용융 상태로 바뀌면서 마그마로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압력의 감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어디다? 해령이다. 그 다음에 일본의 동부보다 일본의 서부가 진원의 깊이가 깊다. 어디로 가면서 지진이 점점점 깊어져? 진원의 깊이가? 여기에서 유라시아 판 쪽으로 가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지? 그러면 일본으로 치면 동부가 여기고 서부가 여기야. 어디가 진원이 깊겠어? 아까 유라시아 판을 너무 안쪽으로 그렸는데 여기까지가 유라시아 판이라고 해야 돼. 일본의 동부하고 서부하고 어디가 진원의 깊이가 깊어? 서부 쪽이 진원의 깊이가 깊지. 저번 시간에 이야기 한번 했어. 어디가 지진의 피해가 크겠어? 동부 쪽이 크다 그랬어. 여기는 도쿄도 이쪽 방향에 있지. 여기다 원전을 지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지.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4번 맞지. 동해에서 5번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대부분 동해면 여기야. 판의 경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이렇게. 일본 해구는 어디 있을까 그럼? 일본 해구는 요렇게 해서 일본 해구가 이렇게 나 있어. 요렇게 해서 여기 따라서 일본 해구야. 여기. 일본 해구. 여기는 호상열도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19번을 한번 봅니다. 여기 해구가 있대. 근데 진원을 표기해놨어. 어디로 가면서 깊어져? 이쪽으로 가면서 깊어지네? 그러면 여기서 해양지각이 이렇게 해서 해양지각이 파고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파고들면서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야? 대륙지각이 되겠지? 여기는 해양지각. 대륙지각. 이렇게 되지. 여기서 여기는 해양지각. 해구를 연결해서 동쪽의 대륙판이라고 해도 되죠? 대륙지각이라고 해도 되고. 맞지? 해구 부근은 천발지진. 그 다음에 해구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죠. 맞지? 해구를 경계로 해서 화산활동. 자, 그러면 베니오프전이 여기야. 여기. 그러면 마그마가 어떻게 뚫고 나오겠어? 여기서 마그마가 생기지.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나오지.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나오니까 호상열도는 어디에? 화산활동은 여기에 생기겠지? 해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 대륙 쪽에 화산활동이 있지. 그럼 호상열도나 산맥이 만들어진다고.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24번.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낸 거래. 인도가 계속 이동하고 있어. 유라시아 판 쪽으로. 한 1억 5천만 년 동안 이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충돌을 한 거야. 그래서 중간에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어. 무슨 수렴경계? 충돌형 수렴경계. 천발지진도 발생하고 신발지진도 발생하고 다 발생하죠? 대규모 습곡 구조를 보인다. 왜? 충돌하면서 횡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대륙의 충돌 부위에 열곡은 장력을 받은 발산 경계에서 생기는 거지. 잡아당겼을 때 가운데가 딱 쪼개진 거를 열곡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리얼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얘는 대표적인 변환 단층이다. 변환 단층은 보존 경계라 그랬죠. 변환 단층, 보존 경계. 표시하세요. 자, 나머지 10번부터 28번까지 안푼 문제 싹 풀으세요. 28번까지 쭉 풀면 됩니다. 안푼 문제 중간에 빠뜨린 거 싹 풀으세요.